자,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과제를 내줘서 오늘 수업을 지금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과제에 대해서 제가 답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질문을 좀 충분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오프라인으로 했던 때에 비해서 보니까 진도가 약간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저희 뭐 출석도 안 부르고 뭐 농담도 거의 안 하고 계속 수업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진도가 조금 빠르게 흘러갈 것 같아서 해서 좀 질문도 충분히 받고 여러분들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천천히 설명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과제가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고 있는 이렇게 업무 기술서가 나와 있었죠. 자, 지금 승희 양 지금 화면 공유 잘 됐나요?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해도 되겠고요. 네, 좋습니다. 혹시 또 제 얼굴만 크게 보이고 있을까봐 부담돼서. 자, 우리 지난주에 이런 ERD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과제를 수행을 했고요. 그런데 질문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메일로 질문 온 게 한 20명? 20명 정도가 돼서 사실은 제가 온라인으로 하면서 걱정이 많이 있었는데 그 숙제를 내주니까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숙제를 내주니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도 알 수가 있는데 질문을 하는 수준을 보면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여러분들 질문은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파고들고 있고 이해도가 아주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오프라인으로 할 때보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더 이제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ERD를 보고 작성을 한 게 정답이 지금 화면에 제가 올려놨고요. 사실은 이 정답은 여러분들한테 이미 공개가 돼 있어요. 어디에 돼 있냐면 여러분들 이번 주 강의 노트 어제 올린 거 있잖아요. 어제 올린 강의 노트 혹시 PC 버전으로 여러분이 지금 확인이 가능하면 강의 노트의 맨 뒤를 가보세요. 맨 뒤를 가보면 홈워크 2가 있을 거예요. 맨 뒤를 가면 홈워크 2가 있어서 그냥 허옇게 ERD를 테이블로 변환하시오 해놓고 허옇게 돼 있을 텐데 그 편집 모드에 가서 그 배경을 쿵 눌러서 하얀 거를 지우면은 요 정답이 거기 숨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지금 막 급하게 보고 베껴 적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 여러분도 이미 갖고 있는 거고요. 해서 지난주 수업의 정답이 이거고 그리고 이걸 갖고 테이블로 만드는 게 이번 주 숙제 혹은 진도에 따라서 다음 주 숙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업무기술서를 보고 ERD를 만들 때 정답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답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서 아마 제가 지금 여기 보여드린 거 이외에 가능한 답이 굉장히 많을 건데 여러분들이 다음부터 저렇게 하자라고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좀 이따 질문 시간에 이렇게 하면 틀리나요? 이거는 안 되나요? 그런 거를 좀 질문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데 교수님은 이렇게 했구나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DB를 설계할 때는 업무기술서를 읽을 때 굉장히 작성할 때도 주의해서 써야 되고 읽을 때도 주의해서 읽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고유한, 유일한, 또 뭐 여기 하나의 또는 하나 이상의 뭐 이런 것들, 또 여기 유일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서 조금 여러분이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게 되면 고유한, 유일한, 하나의 이런 것들이 어디에 힌트가 되냐 하면 만약에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에 대한 거라면 카디넬러티의 힌트가 돼요. 1대 1이냐, 1대 n이냐, m 대 n이냐.
할 때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이런 내용들이 힌트가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의 객체에 속한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싱글 밸류드 애트리뷰트냐 멀티 밸류드 애트리뷰트냐를 얘기를 할 때 지금 동그라미 친 이러한 키워드들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고유한, 유일한, 하나의, 뭐 하나 이상의 이런 식으로 표시가 안 돼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복수가 가능하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각 학과는 학과명, 학과 코드, 사무실 번호, 전화번호 뭐 이런 거를 갖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뭐 예를 들면 전화번호, 자, 전화번호가 상식적으로는 각 학과에 하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누구는 얘를 여러 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유일한, 고유한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거는 상식에 맡기되 그거에 대해서 뭔가 좀 논쟁이 붙게 되거나 하면은 이게 단순지 복순지를 명확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업무기술서에 그게 명확히 나타나지 않은 거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틀리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해 준 거에 대해서 제가 답한 것도 그 관점에서 보면 되겠고요.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 하나씩 살펴보면 지금 여러분이 아마 이 ERD를 처음 본 걸 테니까 한 30초 정도 들여다볼 텐데 어떤 엔티티들이 있고 그 엔티티들 간의 릴레이션십이 몇 대 몇으로 맺어져 있는지 위주로 한 30초 정도 살펴보세요. 자, 한번 보면 일단 쉬운 부분과 어려운 부분으로 나누면은 얘만 어려울 거예요. 여기 섹션 있는 요 부분만 좀 어려울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고 좀 지협적인 내용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스튜던트를 먼저 보면 스튜던트는 SSN 주민번호와 학번을 키로 가져요. SSN과 S넘버를 키로 갖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얘가 키가 돼도 되고 얘가 키가 돼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두 개를 합쳐야 키가 된다는 게 아니라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가 키가 돼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름을 컴포짓으로 갖고 어드레스를 컴포짓으로 갖고 있어요. 디파트먼트는 학과가 될 수도 있겠고 전공이 될 수도 있겠는데 학과에 디파트먼트 이름이 있고요. 이름에 밑줄을 쳤다라는 거는 그 학교에는 학과 이름이 겹치는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과 코드도 밑줄을 쳤다는 얘기는 유니크하다는 얘기죠. 유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속성들은 네, 이렇게 중복이 가능한 그런 속성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아마 낯설 수 있는데 학생이 학과에 소속이 되는데 주전공으로 소속이 될 수도 있고요. 부전공으로 소속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의 학과에는 여러 명의 학생이 주전공을 하고 여러 명의 학생이 부전공을 하고 있는데 거꾸로 한 학생은 주전공으로는 하나의 학과에 속하고요. 부전공으로는 여러 개의 학과에 속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과에서는 과목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 과목에는 과목 번호가 키가 되겠고요. 하나의 학과에서 여러 과목을 제시를 하고요. 오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의 과목은 하나의 학과에 의해서만 개설된다. 자, 여기까지 큰 이슈가 없을 것 같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질문이 이메일로 많이 있었어요. 자,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하시죠. 자, 학생들이 생각보다 질문이 없게 오전에는 오히려
3명의 학생들이 활발하게 질문을 해줬는데 질문이 안 나오면 그거를 알고 넘어갈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질문을 여러분이 많이 해주세요. 마이크 켜고 해도 되고, 네, 채팅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없으면 그냥 넘어갈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우리 과목 중에 팀팀 클래스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팀팀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과에서 개설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 과에서 동시에 개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몰랐어요. 두 과에서 동시에 개설하는 과목이 있는 줄 몰랐어요 하고 여기를 수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과제로서 제가 업무기술서를 여러분에게 줬고 여러분은 그걸 보고 한 번에 ERD를 그려야 했기 때문에 모호한 게 많았지만 원래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업무기술서를 보고 DB를 설계하는 사람이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뭔가요? 하면서 서로 계속 얘기를 해가면서 명확히 해가는 과정입니다. 자, 질문 한번 볼게요. 학생 개체에서 학번이나 주민번호 둘 중 하나만 키로 설정하는 것. 네, 지금 보면은 고유한 주민번호를 갖고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고유한 학번을 갖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밑줄을 긋는다라는 거는 고유하다는 거를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해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얘가 이제 오늘 우리가 테이블을 배우게 되면은 더 명확하게 이런 이유를 알게 될 텐데 사실은 우리 테이블을 배운다라는 게 관계형 모델이라고 그랬잖아요. 관계형 모델이 훨씬 더 먼저 나왔고 그 관계형 모델을 잘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ER 모델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ER 모델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것들은 나중에 관계형 모델로 변환할 때 다 사용하게 될 것들인데 예를 들면 지금 주민번호와 학번 이렇게 둘 다 키가 잡혔잖아요. 얘를 나중에 관계형 모델로 만들게 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를 버릴 거예요. 자, 그런 과정이 있게 됩니다. 자, 또 질문이 있으면 계속 채팅창을 통해 남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쉬운 부분을 먼저 하나 또 보도록 할게요. 여기 교수 혹은 강사에 해당하는 인스트럭터 부분이 있는데 인스트럭터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4번, 교번이 되겠죠. 넘버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최종 학위가 하나 아닐까요? 라고 당연히 생각할 것 같은데 최종 학위, 박사학위를 2개, 3개 갖고 있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2개의 학위를 갖고 있는 걸 듀얼 디그리라고 하는데 해서 멀티 밸류도 예를 들어 공학 박사이면서 경영학 박사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연구 분야, 리서치 에어리어도 당연히 여러 개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멀티 밸류드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교수가 분반을 여러 개를 가르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하나의 분반은 한 명의 교수에 의해서만 강의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될 부분일 거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마 여기 위익 엔티티에 해당되는 부분일 거예요. 이 섹션 부분인데 여기는 일부러 제가 여러분들 우리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좀 어렵게 낸 건데 예를 들면은 분방 코드가 1, 2, 3, 4, 5 네, 질문 조금 이따 볼게요. 네, 그것도 볼게요. 야, 그 분방 코드가 1, 2, 3, 4, 5-01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 실제로 분방 코드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서 앞부분은 교과목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뒷부분은 분반을 나타내는 이런 거를 분방 코드로 쓴다라고 하면은 얘는 윅 엔티티가 아니에요. 요 분반 코드 하나만 있으면은 우리 학교에서 개설되는 모든 분반 중에 하나를 유일하게 찍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하기를 권장합니다. 그런데 일부러 한번 연습 삼아서 어렵게 낸 건데 여러분한테 제공한 그 업무기술서에서 분반 코드는 요것만 의미를 하는 거야. 요것만. 01.
그러면은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요 수업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연주양도 02 분반을 듣고 있고 규영군도 02 분반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는 02 분반 듣고 나는 02 분반 들어. 그랬는데 02 분반 듣는 사람이 우리 학교에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봤더니 어떤 사람은 비소실 02 분반을 듣고 있고 어떤 사람은 DB를 듣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목재와 인간인가요? 나무 목재와 뭐 있는데 뭐 그거 02 분반을 들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해서 요 분반 코드만으로는 어떤 분반인지 명확히 알 수가 없겠구나라는 상황을 일부러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ERD가 어렵게 된 건데 사실은 여러분이 나중에 텀 프로젝트를 설계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코드를 만들어서 윅 엔티티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윅 엔티티를 하나도 나타나지 않게 없애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보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섹션에 지금 들어있는 게 뭐뭐 있나 봤더니 분반 번호 01분반 02분반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몇 년도 몇 학기. 왜냐하면 똑같은 데이터베이스 입문 01분반이라고 하더라도 올해 들은 학생과 작년에 들은 학생과 그 전년도에 들은 학생은 다른 수업을 들었다라는 거죠. 해서 조금 복잡하게 연도, 학기, 그리고 분반 요렇게 합쳐놔도 2020년 봄학기에 01분반도 굉장히 많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스스로는 키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에 가서 내가 스스로 유니크하게 식별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속성을 빌려와야 돼요. 어디에선가 빌려온다라는 그 어디가 세 군데 후보가 있는데 하나는 이쪽 연결, 하나는 이쪽 연결, 하나는 이쪽 연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설계자가 판단하기에 다른 쪽에서는 별로 건져올 게 없고 이쪽 과목 번호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되겠다. 과목 번호만 있으면 분반 코드와 합쳐서 유니크하게 식별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지금 요 코스 넘버는 코스에 있는 키이기 때문에 이 코스와 섹션을 이어주는 요 오픈이라는 관계, 요 관계에 특별하게 두 줄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두 줄로 표시를 해서 우리가 읽을 때는 이러한 관계를 식별 관계라고 하고요. 그리고 영어로 할 때는 identifying relationship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테이블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테이블을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 섹션이라는 테이블을 만들어요. 섹션이라는 테이블을 만드는데 섹션이라는 애는 보니까 지금 점선밖에 없네. 점선밖에 없다란 얘기는 자기 혼자는 키를 못 갖는다는 얘기니까 딴 데서 가져오란 얘기네. 다른 데가 어딘지 봤더니 왼쪽이고 왼쪽에 있는 키가 C 넘버군. 그러면은 나중에 섹션 테이블을 만들 때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C 넘버라는 거를 하게 됩니다. 요거는 우리 나중에 배울 거예요. 감 잡으라고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그 키를 구성하는 애들을 여기다 다 채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로 되게 되면 그제서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고요. 마저 설명하고 질문 한참 받을게요. 자, 요거는 우리 그 지난주 이그젠플에도 나왔던 거죠. 학생이 분반을 수강하는데 하나의 학생이 여러 개의 분반을 수강하고요. 그리고 하나의 과목에는 여러 학생이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학생이 한 과목을 들었을 때 비로소 평점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자, 질문을 하나씩 쭉 볼게요. 학생과 전공 간의 관계를 표현할 때 전공과 부전공이 연결되게 표시해야 하나요? 준호군 혹시 만약에 조금 더 보충, 준호군 마이크 좀 잠깐 켜볼까요?
네. 네. 보면은 준호군은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하나로 연결했나요? 그건 아니고 저희는 네. 이제 그 학생에서 전공과 부전공을 바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두 개로 이었는데 네. 여기 그림에서는 전공이랑 부전공을 이렇게 가운데 또 선을 하나 그으셔가지고 그러면 이 뜻이에요? 요렇게 하고 요렇게 했다는 뜻인가요? 어, 그렇게 일자는 아니고 저희는 끝부분은 이렇게 V로 나오긴 하는데 네, 네. 이렇게 두 어, 개가 이렇게 네. 직사각형으로 이어지는 건 없어가지고 네. 요거 예, 만약에 지금 제가 그 모든 학생 걸 아직 다 보지는 못했고요. 네, 근데 지금 그런 이슈라면은 지금 요 표기법 자체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이쪽에서 나와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요렇게 음, 나와서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요 표기법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대신 스튜던트와 디파트먼트 간에 메이저 마이너를 나눴다라는 것만 아이디어고 왜 나눴냐 하면 부전공은 M 대 N이고 주전공은 1 대 N이라는 거를 명확히 보이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둘로 나눈 거예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거를 생각하고 자, 관계에 들어가는 단어가 같은 게 들어가도 상관없을까요? 요 질문은 제가 답을 했는데 자, 지금 요 뒤에서 있는 거는 여러분들 의외로 어제 확인을 안 한 것 같은데 이메일로 한 20개 정도 질문이 왔고 그거를 제가 중복되는 거를 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서 물론 이제 그 한 명 한 명한테는 이메일로 답을 다 보냈고 이 내용들을 요약해서 가상대학에 올렸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여러분이 이메일로 저한테 질문을 하면 제가 가상대학에 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가상대학으로 질문을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한 번 답을 한 걸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해서 요 아까 뭐였죠? 한 ERD에서 동일한 이름의 관계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가급적이면 관계명도 유니크한 게 좋아요. 자, 관계명은 사실은 이제 뒤로 가면 전혀 의미가 없어지게 돼요. 관계명은 전혀 의미가 없어지는데 엄격하게 할 때는 관계명도 전체 ERD 만약에 한 1000개의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복되는 게 하나도 없기를 바래요. 하나도 없기를 바라는데 그 관계명을 유니크하게 만드느라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유니크하면 좋다는 건 예를 들면 제가 수업을 할 때 뭐 이러는 거죠. 자, 지금 보는 화면에서 테이크라는 관계를 살펴보세요라고 했을 때 테이크가 여러 군데 있으면 어딜 봐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 측면에서 네, 하나로 유니크하게 되면 좋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다음 질문은 100개의 과목이 있는데 99개의 과목은 네, 지금 그 규원군 좋은 질문이에요. 하나만 그런 경우가 있어도 그 경우를 담기 위해서는 DB는 플렉서블하게 설계가 돼야 돼요. 우리 같은 경우에 팀팀 클래스 있잖아요. 전체 과목은 대부분 하나의 과에서만 개설이 되는데 만약에 팀팀 클래스라는 게 전교에 한 2클래스 있다. 근데 지금 이 상태로는 담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태로 하려고 하면 에러가 나기 때문에 팀팀 클래스를 담기 위해서는 얘는 M 대 N이 돼야 됩니다. 그게 단 하나의 과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되고요. 분반을 갖지 않는 경우 요거는 분반을 갖지 않는다라는 게 아마 제가 이해하기로는 01분반 하나만 있는 경우라고 받아들여져요. 성진군 예, 성진군 요게 지금 분반을 갖지 않는다라는 게 분반 하나란 얘기죠? 네, 그것도 분반을 갖는 거예요. 자, 분반을 하나를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개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코스 하나의 분반이 n개가 되어 있는 거죠. 요 n은 1일 수도 있어요. 학생의 성별을 이거 너무너무 좋은 질문. 윤희양 혹시 동명이인인가? 오전에 왔던 윤희양인가요? 네, 네. 요거는 사실 주민번호 갖고 알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주민번호 가지고 나이도 알 수 있죠.
성별도 알 수 있고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어떻게 하면 그 출생신고한 지역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주민번호를 가지고 성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derived attribute로 보겠다라고 해도 틀리진 않아요. 그걸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주민번호에서 성별을 뜯어내려면 주민번호 일단 맞아요. derived attribute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근데 보통 그렇게 안 해요. 보통 성별을 따로 둬요. 왜냐하면은 주민번호에서 앞자리 떼고 뒷자리 중에 맨 앞자리를 뽑아내서 그게 0이거나 2면 아닌가요? 1, 2, 3, 4인가요? 1이거나 3이면 남자, 2이거나 3이면 여자. 그거를 계산하는 과정이 귀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이 들어갈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따로 관리를 하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 derived attribute로 엄밀하게 보는 게 맞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일반 속성으로 봅니다. 자, 또 질문이 있으면 해주세요. 참고로 우리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자, 한 학기 동안 배우는 내용 중에 제일 어려운 걸 지난주에 배운 거예요. 네, 지난주에 배운 거고 그와 비슷하게 어려운 거를 지금 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오늘 다 못 끝날 거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해서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하는 게 여러분들이 막 힘들어 할 만한 거의 모든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부터는 아마 정말 편하게 뭐 카페에서 음악 들으면서 해도 될 정도로 편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여러분이 잘 참고 못 참아도 지금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참고 집중을 해주시고요. 질문 학생과 전공 사이에서 만약에 이건 지금 가정을 한 거죠. 희동군. 만약에 부전공을 하나만 가질 수 있다라는 제약이 있었다. 그러면은 전공 하나, 부전공 하나를 따로 표시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따로 있어야 되겠고 지금 이유는 되게 많아요. 만약에 부전공을 하거나 주전공을 하는데 그거에 맞는 속성이 따로 있다라고 봐요. 만약에 여기도 속성이 달려 있고 여기도 속성이 달려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도 다 따로 해줘야 돼요. 뭔가 따로 관리하는 게 더 의미가 있을 땐 따로 하고요. 뭉치는 게 더 의미가 있을 때는 뭉쳐서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 요거 마지막 질문 하나까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공과 제가 읽어야 되죠. 전공과 부전공을 학과와 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학생의 속성으로, 예를 들면 학생의 속성으로 경영정보, 학생의 속성으로 뭐 소프트웨어 이런 식으로 있으면 안 되냐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어떤 업무를 모델링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단지 전공의 이름만 보고 끝날 거라면은 속성으로 충분해요. 전공의 이름만 보고 끝나면 속성으로 충분한데 예를 들어 뭐 강성빈 학생의 전공이 뭐 학과 사무실 전화번호가 뭐냐라든지 강성빈 학생 전공의 학과장이 누구냐라든지 그 전공이 언제 생겼냐라든지 즉 학생의 전공 이름만 궁금한 게 아니라 그 전공에 대한 상세 정보가 필요하게 되면 지금 이거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은 질문이 중요했다라기보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하는 요게 이제 중요한 것까지 끌어와서 하는 건데 자 학생의 전공을 속성으로 둘 거냐 엔터티로 둘 거냐는 전공 이름만 있으면 충분한 정도라면은 속성으로 보고 끝내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그 전공에 속한 다른 정보들, 이 전공이 언제 생겼고, 뭐 사무실 위치가 어디고, 학과장이 누구고, 이렇게 더 많은 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있으면은 그 전공을 별도의 엔터티로 두어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분반이 있었잖아요. 분반에 담당 교수 이름만 필요하다면 여기 교수 이름 하나만 속성으로 붙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그 분반 담당하는 교수가 정교수야, 부교수야, 조교수야
라든지 그 교수가 남자야 여자야 라든지 그 교수가 학위가 뭐야 라든지 그 교수에 대해서 추가로 필요한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엔터티로 만들게 되는 거죠. 주의할 점은 엔터티로 교수를 만들었는데 여기 속성으로 또 교수를 만들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만 하면 됩니다. 자, 또 질문 마지막 또 왔네요. 하나의 학생이 이거는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건 헷갈리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를 다 없애고 질문이 들어온 게 뭐냐면 전공과 부전공 아무튼 전공이건 부전공이건 하나의 학생이 여러 과에 속한다. 그러니까 전공 하나 부전공 하나라고 하더라도 한 학생이 여러 과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M 대 N으로 자 그냥 합쳐서 전공 부전공을 합쳐서 M 대 N으로 하면 어떠냐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뭐 물론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경영 정보를 전공하는 게 주전공인지 부전공인지를 알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주전공은 반드시 하나여야 된다라는 거를 표현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보다는 원래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네, 여기 그 가상대학에 지금 요것도 여러분들 슬라이드에는 없지만 가상대학에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쭉쭉 살펴보고 질문과 답변을 모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배우는 내용 중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배운 내용이 이번 학기 하는 것 중에 제일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도 특히 어려운 게 3가지가 있어요. 특히 중요한 거는 지난주에 2가지 특히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냐면 뭐였죠? 하나는 키가 중요하다고 했었고요. 또 하나는 카디넬러티, 대응수 이렇게 2가지가 특히 중요하다고 했었고 특히 어려운 거는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윅 엔터티 잡는 거 마지막에 봤었던 거죠. 윅 엔터티 잡는 거 그리고 지금 보게 될 터너리 릴레이션십 그리고 제너럴라이제이션 이렇게 3가지가 특히 어렵습니다. 특히 어렵고 보통은 대학원 레벨에서 배우지 학부 레벨에서 배우지는 않아요. 그리고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은 윅 엔터티와 터너리 릴레이션십은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배우긴 배우는데 실제로 써먹을 일은 많지 않아요. 실제로 실무에서 이거는 지저분해서 잘 안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걸 해석은 어떻게 하는구나 라고 하고 지나가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배울 제너럴라이제이션은 실무에서도 많이 쓰고 여러분들도 요긴하게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여기를 한번 여러분이 해석을 해보세요. 자, 여기는 뭐냐면 공급 업체 이름이에요. 공급 업체 이름이고 여기는 프로젝트가 있고요. 여기는 부품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릴레이션십은 우리 지난주에 배울 때 요거를 뭐라고 했냐면 2차 릴레이션십 그리고 바이너리 릴레이션십이라고 했었고요. 요거는 아마 아무도 기억 못할 텐데 다시 요건 아무도 기억 못할 텐데 하나의 엔터티를 가지고 양쪽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를 1차라고 하고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는 학생 있나요? 네, 훌륭합니다. 네, 우너리 릴레이션십. 네, 보통 이게 우리가 쓰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우너리 릴레이션십이고요. 3개가 붙는 거를 우리가 터너리라고 해요. 3개가 붙는 걸 터너리라고 하고 4개가 붙으면 쿼터너리라고 하고 5개, 6개, 7개 이론적으로 쭉쭉쭉 나가는데 그리기도 힘들고 쓸 일도 없고 뭐 딱히 할 얘기도 없기 때문에 1차를 우너리, 2차를 바이너리, 3차 이상은 애너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애너리 3, 4, 5 터널이 뭐 쿼터널이 5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3차 이상을 애너리라고 하고 그중에 그래도 터널이는 가끔 나타납니다. 가끔 나타나는데 얘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어떤 업체가 어떤 부품을 어떤 프로젝트에 공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미래정밀이라는 회사가 있다고 쳐요. 미래정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경영정보학부 프로젝트룸 개선하는 공사에 나사를 공급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바이너리로 표현이 안 돼요. 바이너리로 표현을 하게 되면 바이너리로 표현하게 되면 어떤 회사가 어느 프로젝트에 공급했다만 두게 되면 어떤 부품을 공급했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되고요. 어떤 프로젝트에 어떤 부품을 공급했다라고 하면 누가 공급했는지를 알 수가 없게 돼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터너리를 써야 되는데 터너리를 쓰면서 여기에 수량이 붙은 거죠. 다시 보면 뭐 미래정밀이 경영정보 프로젝트의 프로젝트룸 개선공사에 나사를 50개 공급했다. 이런 식으로 터너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기쯤에서 나와야 될 질문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 수준이 네. 부품을 공급의 공급이요? 공급 서플라이어? 자, 질문이 부품을 공급의 속성으로 표현하면 안 되냐고 했는데 지금 여기가 공급이잖아요. 아, 여기 이렇게? 아, 그러니까 얘를 엔터티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속성으로.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아까 앞에서 나왔던 질문처럼 지금 사실 이걸 이렇게 자세히 하는 건 예전엔 이렇게 안 했는데 지금 온라인 강의 특성상 질문을 훨씬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품 이름만 필요하다. 그러면은 속성으로 하면 돼요. 근데 부품명, 부품 유형, 부품 규격, 부품 소재, 부품 단가 등등을 표시하려면은 여기 잔뜩 속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관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터너리가 된 거고 또 여기서 나와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터너리는 터너리라고 치고 네, 부품이 윅 엔티티가 될 수 있지 않나요? 윅 엔티티는 사실 누구든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 파트 번호가 없었다. 파트 번호가 없고 뭐 다른 부수적인 속성만 있으면 윅 엔티티가 될 수 있었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어려워할 부분이 뭐냐면 요거예요. 카디넬로티. 우리가 지난주에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학생과 수강 과목이 있을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의 학생이 과목 여러 개를 수강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왼쪽을 주어 삼아서 오른쪽에 1인지 n인지를 찾아냈고 오른쪽을 주어 삼아서 왼쪽이 1인지 n인지를 찾아냈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얘 3개가 되니까 어디를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죠. 3개가 되니까 어디를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를 해석하는 법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궁금하다, 그러면은 얘네 둘을 고정시켜요. 자, 지금 이거 되게 어려운 거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여러분 잘못도 아니고 제 잘못도 아니고 얘가 어려운 겁니다. 자, 만약에 얘네 둘을 고정시킨다라는 건 뭐냐면 어떤 프로젝트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부품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경영정보 프로젝트 룸 개선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나사를 반드시 한 업체에서만 공급을 받는다 그러면은 여기가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프로젝트에 나사도 여러 업체에서 공급받는다 그러면 M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섞어볼까요? 요렇게 섞어볼게요. 요렇게 섞어본 거를 누가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승희 양이 한번 요거를 해석을 해볼까요? 요렇게 묶어보고 여기가 N인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네, 마이크 되나요, 승희 양? 네. 네.
나사라는 부품이 있다면 그 나사를 공급하는 업체가 한 프로젝트가 아닌 예를 들어 뭐 경상관의 강의실을 바꾸는 프로젝트에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업체가 어떤 부품을 만드는데 이거를 여러 프로젝트에 공급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정확하게 잘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강성빈 군 한번 대답해 볼까요? 성빈 군. 이렇게 만약에 묶으면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네. 어, 네. 혹시 잘 모르겠으면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이크가 안 나와요라고 그럼 나오는 거구나. 뭐 잘 모르겠으면 그냥 안 들리는 척 하면 돼요. 자, 누가 해볼까요? 김주영 양 한번 해볼까요? 지금 뭘 물어보는 거냐면 얘네 둘을 고정을 했을 때 얘가 P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근데 안 들리나 봐요. 네. 그러면 안 들리는 걸로. 요거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공급업체가 있어요. 한 공급업체가 있는데 그 공급업체가 어떤 프로젝트에 여러 종류의 부품을 공급하는 거죠. 나사도 공급하고 A4G도 공급하고 모두 공급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M 대 N 대 P로 나타내는 겁니다. 무조건 MNP라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 수의 계약이라고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만약에 이번 프로젝트는 벽지는 어디에서 가져오고 뭐 바닥재는 어디서 가져오고 이렇게 업체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 1대 N 대 P인 경우도 당연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터너리로 하게 되는 경우는 나중에 테이블로 만들거나 뭐 아무튼 읽기도 어렵고 지금도 이미 여러 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터너리는 이론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웬만하면 이걸 안 써요. 웬만하면 안 쓰고 얘를 바이너리로 바꿔요. 바이너리로 바꾸는 방법은 요 터너리의 중심에 있던 요 관계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엔터티로 만들어요. 자, 지금 오른쪽 거 제가 설명은 하는데 안 쓸 거니까 그냥 이렇게 쭉쭉 흘려 들으세요. 요 관계를 이렇게 윅 엔티티로 만든 다음에 얘네들 사이에 이렇게 관계를 만드는 법이 있는데 요거는 너무 더 지저분해져서 안 쓰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만든 다음에 요렇게 만든 요 아래에 있는 버전을 많이 쓰게 돼요. 요 아래에 있는 버전을 많이 쓰게 돼서 요 아래에 있는 버전 위주로 다시 설명을 하면 요렇게 하게 됩니다. 공급업체가 프로젝트에 부품을 공급하는 이 공급이라는 업무가 꽤 중요하군.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꽤 중요하군. 그러면 얘를 그냥 엔터티로 하자. 이렇게 합니다. 엔터티로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업체는 공급 번호가 그 회사 번호가 있고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이름이 있고 부품은 부품 번호가 있는데 이 공급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이디로 삼을 만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윅엔티티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우리 맘대로 번호를 하나 만들어요. 요거를 공급 일련 번호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이런 일이 언제 발생하냐 하면 여러분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 주문번호라는 게 생기잖아요. 고객이 어떤 쇼핑몰에서 어떤 물건을 주문할 때 주문번호가 막 생기잖아요. 그게 윅 엔티티 안 만들려고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공급번호라는 게 생기면 그때부터는 이 공급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행동이 엔터티가 되는 거예요. 엔터티가 돼서 얘가 이제 키를 갖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요 대응수를 다시 따져보는 거예요. 다시 따져보면 왼쪽 거 하나만 해볼게요. 해보면 업체 하나가 그러한 공급이라는 행위에 여러 번 참여할 거고요. 이런 공급 저런 공급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는 참여한 업체가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른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급건 하나는 프로젝트 하나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 하나에 해당되는 공급은 여러 건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주영양 마이크 안 나오는 거 알아요. 네, 맞아요. 정말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또 질문이 있으면 네, 요거 넘어가기 전에 할게요. 자, 애너리는 요거까지만 할 거니까. 네, 해서 요 애너리 릴레이션십을 여러분이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되겠고요. 다음, 요거는 여러분이 알아두면 굉장히 편한 건데, 자, 원래는 좀 이런 거 처음 보는 거라면 이거는 원래 ER 모델에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그 ER 모델을 개선한 버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잘 모르는 사람도 많고 실무에서는 오히려 많이 쓰고, 요거를 뭐 ISA라고 읽거나 이사라고 읽는 게 아니고 이즈어라고 읽습니다. 이즈어, 어떤 때는 여기 이즈 빼기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써도 이즈어라고 읽고요. 왜 이렇게 읽냐면 아래에서 위로 읽을 때 문장이 되어야 돼요. 이게 영어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engineer is a human 뭐 이런 식으로 person 이런 식으로 말이 되잖아요. 또 pilot is a person, 여기 뭐 airplane is a vehicle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된단 말이에요. 아래서 위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읽으면은 말이 안 되죠. 뭐 person is a engineer 그러면 엔지니어 아니면 사람도 아니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네,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읽어야 되는 건데 얘가 왜 생겼냐 하면 이런 게 없었다라고 생각해 봐요. 이런 거 없었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세상에는 엔지니어가 있고 조종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세상에는 비행기가 있고 자동차가 있고 지하철이 있다라고 쳐요. 이 관계를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엔지니어의 이름, 주민번호, 나이, 급여, 보유 기술이 있고 조종사의 주민번호, 이름, 나이, 경력이 있다. 속성, 사람이면 누구나 갖는 속성인데 엔지니어랑 조종사를 따로 뒀기 때문에 중복된 속성이 여기저기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것도 귀찮고, 그리고 엔지니어도 비행기를 이용하고 조종사도 비행기를 이용하고 조종사도 자동차를 타고 엔지니어도 자동차를 타고 관계도 무지 복잡해지는 거죠. 관계도 무지 복잡해집니다. 자, 이즈어 관계가 없었다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 하면 관계도 많이 복잡해지고 속성도 많이 복잡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도면을 조금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그게 일반화라는 관계입니다. generalization, 그리고 일반화, 그리고 이즈어 관계 다 똑같은 말이고요. 어떻게 하냐면 엔지니어랑 조종사가 별도의 엔티티긴 엔티티인데 얘네들 사이에서 공통되는 속성들 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갖는 공통적인 속성들을 위로 떼어내서 별도의 엔터티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즈어라고 하고 공통적인 거는 위에다 연결, 엔지니어만 갖는 속성은 아래다 연결, 조종사만 갖는 속성도 아래다 연결,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보고 나면 엔지니어가 갖는 속성은 총 몇 개겠어요? 자, 엔지니어가 갖는 속성은 그냥 채팅창에 툭 칠까요? 엔지니어가 갖는, 그렇죠, 5개입니다. 자, 엔지니어 고유의 속성 2개, 사람이면 갖는 속성 3개 해서 5개가 나오는 거고 조종사가 갖는 속성은 4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비행기, 자동차, 지하철마다 고유 번호가 있고 캐퍼가 있고 몇 년도에 만들어졌는지가 중요한데 게다가 비행기는 이러이러한 정보를 추가로 가져야 되고요. 자동차는 또 이러이러한 정보를 추가로 가져야 된다 하면은 공통 속성은
위로 올리고 이걸 우리가 부모라고 그래요. 부모 개체로 올리고 그리고 자기만 갖는 특수한 속성은 자식 개체로 내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반화 관계, 제너럴리제이션, 이즈어 관계라고도 하고 부모 자식 관계라고도 하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속성들을 위아래로 잘 구분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릴레이션십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게 돼요. 조종사가 운송수단을 타고 엔지니어가 운송수단을 탄다? 둘 다 사람이니까 그냥 아래에서 하지 말고 위에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조종사가 비행기를 조종하는데 엔지니어가 비행기를 조종하나?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이거는 밑에서 연결하는 게 맞고요. 관계를 맺을 때도 공통적인 관계는 위에서 맺는 거고요. 그리고 특수한 자기만 갖는 관계는 아래에서 하는 거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추가적으로 두 가지를 더 배웠는데 터너리 릴레이션십과 제너럴리제이션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세요. 네. 자, 한 1분만 여러분 정리할 시간을 드릴게요.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좀 이거저거 뭐 정리 좀 하세요. 네. 자, 지금 여러분들 네, 질문이 나왔네요. 일반화 관계에서 세월군 어디죠? 이게 대략 뭘 질문하는지는 알겠는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줄래요? 그러니까 이 키 속성으로 분류가 가능한가요? 라는 말이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게 무슨 뜻이죠? 네, 그 운송수단의 고유번호가 운송수단의 고유번호. 네. 아래 비행기나 자동차나 지하철에 예. 제품들을 다 분류가 가능한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행기 뭐뭐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 고유번호가 존재하고, 네. 자동차에 뭐뭐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고유번호가 존재하는데 그것들이 네. 전부 다 저기 운송수단의 고유번호 속성에 들어가는지.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고 그거 이따가 사실 뒤에 나와요. 뒤에 이제 그 테이블로 만들 때 나오는데 결론만 얘기를 하면 얘네 결국 다 테이블로 될 거란 말이에요. 테이블로 될 건데 이즈어 관계를 테이블로 만들 때는 앞에 거 갖고 먼저 해볼게요. 사람 테이블, 엔지니어 테이블, 조종사 테이블 이렇게 3개가 나와요. 3개가 나오는데 사람 테이블은 얘네를 속성으로 갖고요. 엔지니어 테이블은 하나, 둘, 3개를 속성으로 가져요. 그리고 조종사 테이블은 하나, 둘을 속성으로 가져요. 무슨 얘기냐면 밑에 있는 애를 테이블로 만들 때는 부모의 키를 빌려오고 플러스 자기 속성, 마치 위겐티티 하듯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월군이 지금 정확하게 이그젬플을 들어준 건데 비행기를 만약에 테이블로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고유번호, 국적, 제조사를 묶어서 비행기라는 테이블을 만들게 될 거예요. 그거는 뒤에 이제 실제로 테이블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